일단 지금 인터랙티브 아트랩 모두연에서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 랩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오늘 하루 종일 모델이랑 코드랑 수식이랑 많이 보셨을 텐데 제 세션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배워갈 거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코딩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떤 뭐 오늘처럼 뭐 기술적인 발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저도 좀 알고리즘이나 뭐 저희가 랩에서 했든 뭐 스터디에서 했든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아직까지는 이 크리에이티브 코딩이란 분야에 대해서 뭐 딱히 한국에는 아직 커뮤니티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편이고 뭐 이거를 이제 보통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제 이거를 뭐 뭔가 개발을 통해서 보통 저희가 서비스나 앱 개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좀 다른 거, 좀 이렇게 뭐 사이드 프로젝트든 뭐 토이 프로젝트로든 뭔가 다른 걸 좀 해보고 싶은데 뭐 대충 어디서 뭐 비슷한 걸 보긴 했는데 막상 뭐 이걸로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제가 해오고 있는 거를 좀 공유를 하고 네, 뭐 산업적으로도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살짝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냥 좀 배경을 네, 일단 순서는 이제 전시 뭐 제가 뭐 해외에 가서도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이런 인터랙티브 아트 전시 영상들이랑 그리고 기업에서 마케팅을 위해서 이런 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아트랑 테크가 결합된 분야인 만큼 이런 거를 보통 이제 작업을 할 때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사고방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플립스쿨에서 이제 이 네이처 오브 코드라는 튜토리얼을 이제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그걸 하면서 좀 배웠던 점들 그리고 이 분야를 예전에는 좀 미디어 아트라고 많이 이제 통칭해서 했었는데 사실 뭐 미디어 아트든 뭐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든 뭐라고 딱 정의를 내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는 좀 이런 분야를 좀 뭐 구글에서도 텐서플로우로 뭐 오늘 설명하셨던 뭐 마젠타라든지 그런 약간 텐서플로우 JS처럼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실제로 테크 헤비하지만 뭔가 재밌고 창의적이게 만드는 걸 좀 추구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뭔가 아트라는 단어보다는 좀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라고 텀을 요즘 많이 써서 그런 거에는 뭐 이걸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이용해서 뭘 만드는지 그런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은 저는 사실 개발 전공까지는 아니었고요. 이제 개발 그냥 컴퓨터 공학 수업을 학부 때 들었고 사실 저는 연극이랑 미디어 전공,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전공에서 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개발을 배우면서도 좀 사실 개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VR이나 뭐 AR 이런 좀 이 테크랑 컨텐츠나 뭐 아트랑 이제 결합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배우다 보니까 이제 개발이란 걸 잘 할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지금 개발자가 돼서 일을 하고 있고요. 혹시 여기 개발자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개발자가 아니신 분 계신가요? 네. 디자이너나 뭐 지금 개발자이든 아니든 뭐 디자인이나 인문학이나 뭐 다른 컴공 전공이 아니었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뭐 어떤 목적을 갖고 오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네, 뭔가 개발이랑 코딩이란 툴을 통해서 좀 색다른 걸 할 수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이거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좀 짜집기를 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이제 댄스 크루가 이 뒤에 프로젝션 너무 어둡네. 잠시만요. 불 좀 끌 수 있나요? 네. 그 이제 댄서들이랑 이 프로젝션을 디자인한 사람들이 같이 만든 공연이에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나이키에서 활용한 예시인데 인터랙티브 아트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센서를 여기에 신발에 달아서 이거를 뛰면 그 바로 월에서 이 벽에서 바로 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커피 브랜드 네스카페에서 이제 이때가 그 뭐 광고 이제 페스티벌이었는데 저런 의자를 설치해가지고 저기 이제 모터 이런 거 센서를 달았겠죠. 그래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앉아 있어도 뭔가 이 뭐 사실 이 팍팍한 현대사회 속에서 말을 걸지 않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 그런 이벤트를 만든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한국 미디어 아트 작가님이 하셨던 걸 제가 직접 갤러리에 가서 봤었는데, 이걸 이제 애플에서 초청을 받아서 하셨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사실 애들을 위한 거였는데 애플 직원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였냐면 저 애플 워치를 차면은 그 헬스 트래킹 같은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은 크게 움직일수록 저 선이 굵게 페인팅이 되고, 뭐 조금 움직이면은 뭐 옅은 색깔이 나오고, 요런 걸 이용해서 이제 어떤 체험 아트 이런 걸 만든 거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베를린에 올해 이제 오스트리아랑 베를린에 가서, 잠시만요. 오스트리아랑 베를린에 가서 매년 그 미디어 아트 관련된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거기서 그게 사실 세계에서 좀 가장 권위 있는 단체 중에 하나예요. 오스트리아에 있는 단체가 이름이 이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매년 매년 페스티벌을 하고 이제 수상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요 방 같은 경우는 4K 그 벽이 다 4K이고 바닥도 다 4K예요. 그거를 거기서 이제 이런 프로젝션 디자인 공연을 한 거고, 요 같은 경우는 피아노를 실제로 여기서 연주를 하고 있고, 동시에 옆에서 같이 그 오디오 비주얼을 만드는 사람이 공연을 한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 피아노가 아까 그 루바토랩에서 보여주셨던 거랑 사실 거의 똑같거든요. 그 야마하에서 작업을 한 건데, 이제 죽은 작곡가 피아니스트의 스타일을 그대로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저절로 이 피아노가 연주를 하고, 그와 동시에 여기 실제 이제 바이올리니스트, 뭐 다른 피아니스트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연주를 하는 그런 공연을 한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독일에 새로 생긴 박물관인데, 요거는 뭐 아트라고 하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보이세요? 이게 이런 식으로 팔찌를 하나를 줘요. 그러면은 이 공간마다 가서 내가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건강에 대해서, 미래 사회, 뭐 기술, 뭐 환경, 뭐 삶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초이스를 주고, 너라면은 뭐 유전자를 뭐 너의 유전자를 변형할 의향이 있냐, 뭐 이런 질문도 하면서 내가 뭐 원하는 그 답변을 이렇게 다 찍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 파일지에 다 찍어 놓으면 마지막에 그걸 다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이트에 가서 그거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도 다 찾을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조금 그냥 이게 기술을 이용해서 더 인터랙티브한 체험을 만드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같은 박물관에 있던 건데, 소리에 반응하는 그런 설치물이었고요. 이렇게 소리를 계속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안에서 반응을 하면서 하는 거였고, 요거는 이제 겐을 이용한 설치물. 요 같은 경우는 네, 여기 립모션이라고 이제 핸드 모션을 디텍트를 하면은 여기서 음악이 같이 나와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거. 이제 그냥 되게 권위 있는 미술관이었는데, 거기서 바우하우스 100주년 기념 전시라고 해서 뭔가 이런 설치물들을 같이 사람들이 직접 체험을 할 수 있게, 바우하우스의 개념이나 이런 거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한 거고요. 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것들이 뭐 이런 전시들, 이거 국내에도 뭐 어느 정도 있어요. 네, 부천 아트벙커가 가장 좀 굉장히 힙스터 바이브를 풍기면서 많이 하고 있고, 다른 뭐 위사 같은 경우 이제 오디오 비주얼, 뭐 사운드 아트를 이제 테마로 해서 많은 워크샵과 그런 걸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홍보 마케팅에도 보셨듯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왜냐면 그거 사실 뭐 여태까지 뭐 사실 뭐 마케팅 분야에서 해봤자 뭐 얼마나 많은 걸 했겠어요. 그냥 물론 네,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약간 좀 체험하고 사람들이 직접 뭔가 즉각적으로 브랜드와 함께 인터랙티브한 경험을 남길 수 있다는 게 좀 가장 큰 장점으로 브랜드한테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어떤 워크플로우를 할까라고 이걸 조금 최대한 심플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했는데 이제 뭐 아트랑 테크랑 결합되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뭐 좀 기획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컨셉을 좀 생각을 해 하셔야 될 거고 내 타겟층이 누군지 그리고 어떤 스토리를 풀어 나갈 건지 그리고 내가 뭐 이거를 물론 전시나 뭐 갤러리나 이런 데의 작품처럼 세팅을 한다면 뭐 나의 작가의 말은 무엇이 될 건지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또 테크놀로지 입장에 생각을 하면은 인터랙션 방식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고 싶은지 뭐 내가 뭐 관객이 말을 하면 거기에 반응을 할 건지 아니면 아까처럼 뭐 이렇게 손으로 하면은 반응을 할 건지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는 뭐 자바스크립트를 쓰실 건지 아니면 뭐 텐서플로우를 써보고 싶다든지 뭐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알고리즘도 뭔가 선택지가 굉장히 많겠죠. 그랬을 때 뭐 하나의 예시를 제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일단 타겟층을 어린이들로 잡았어요. 어린이들을 위한 좀 전시를 하고 싶다. 근데 어린이들은 좀 뭔가 눈에 바로바로 보여야지 반응이 되게 막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라는 디바이스를 좀 사용을 하고 싶고 근데 좀 테마는 뭐 요즘 인공지능이 대세니까 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 여기는 이제 기획 의도가 들어가셔야겠죠. 뭐 인공지능이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어린이들도 이제 체험하면서 우리 곁에 뭐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기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가가고 싶다면 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겐을 이용해서 인공지능도 있고 카메라 여기 보면은 카메라 요거는 실제로 요게 카메라거든요. 요 카메라에 찍힌 그 모습이고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원본 이미지고 이 패턴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가 보이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설치물을 만드실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예시를 제가 직접 만든 거를 좀 예시를 드리자면 무슨 생각으로 이걸 작업한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만들까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로 뭘 만들 수 있을까를 가장 저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기업에서 이걸 만든다 하면은 당연히 무슨 다른 목적이 있으셔야 됐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딴 걸 하셔야겠지만 저는 아직은 랩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로 뭔가를 만들까. 저는 가수 박효실을 굉장히 좋아해서 20주년이었거든요, 올해가. 그래가지고 뭘 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 디자이너들은 뭐 이렇게 뭐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 이렇게 팬아트를 그리시겠죠? 개발자들은 이런 걸 하더라고요. 이제 BTS나 뭐 아이돌이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뭐 이런 아이돌의 생일을 이제 뭐 킵업 해주는 그런 앱을 만들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야생화의 앨범 표지였던 이걸 가지고 그냥 한번 만들어봤어요. 제가. 요거는 이제 필로텍시스라는 알고리즘인데 크리에이티브 코딩 그 튜토리얼을 굉장히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유튜브 선생님인데 실제로 교수이시기도 해요. 뉴욕대 교수이신데 그분이 이제 한 걸 보고 제가 좀 다르게 응용을 해서 만들었죠. 좀 컬러로도 만들어보고 뭐 필로텍시스 같은 경우는 뭐 속도나 뭐 이런 모양이나 이런 걸 다 변수를 조절하면 다 얼마든지 색다른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아트랑 테크라고 하면 사실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굉장히 다른 분야이고 이거를 뭐 억지로 섞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진 않지만 이런 분야에 있으면 내가 가끔 이제 나는 개발자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나도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나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내가 뭘 추구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이걸 약간 작품으로 물론 이제 어떤 마케팅의 수단이나
뭐 그런 걸로 가면 조금 다르겠지만 내가 어떤 작품으로 만들고 싶다면 확실히 기획 의도나 이런 어떤 사고를 중심으로 이 작품을 만들어 나갈 건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일단 나의 메시지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좀 효율적으로 좀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 이걸 딱 캐치하기 쉽게 그리고 또 너무 복잡한 기술을 쓰는 것보다는 저는 좀 단순해도 이거를 관객들이 딱 보고 즐기는 그런 게 만드는 사람으로서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테크라는 기술을 가지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만드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플립스쿨을 하면서 그거를 더 많이 느꼈는데 이 교수님이 제가 아까 말한 그 튜토리얼 굉장히 많이 만드신다는 교수님인데 엄청 열정적이시고 엄청 재밌으니까 영어가 되신다면 강력 추천해드리고요. 일단 플립스쿨에서 제가 네이처 오브 코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 교수님이 물리 전공이셨어요. 석박사를 물리로 하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이제 컴공을 가르치시고 이제 미디어 아트 대학원에서 교수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물리랑 수학에 강하시다 보니까 이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필로텍시스 같은 알고리즘이라거나 이런 실제 이제 force랑 뭐 resistance랑 막 이런 그 물리 있잖아요. 요런 방정식 수식들을 가지고 코드로 굉장히 쉽게 잘 풀이를 하세요. 그렇게 이것만 보면 이걸로 뭘 만들지? 막 뭐 갑자기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거리와 뭐 시간과 막 이런 걸 다 이제 끌어와서 또 다시 사인, 코사인 이런 거를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만 줬을 때는 사실 감이 안 오잖아요. 이걸로 뭘 하냐 이렇게 되는데 요런 거 이제 벡터, 힘, 저항력, 마찰력 뭐 요런 거를 막 배워요. 그 다음에 근데 이거를 이제 비주얼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건 처음부터 뭐 메시지를 내가 뭐 엄청난 메시지를 가지고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저는 좀 이제 그거 같은 경우 이제 좀 전시나 작품을 할 때는 그렇지만 내가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는 일단 그냥 막 해봐요. 일단 그냥 막 해보고 다 따라해보고 변수 막 바꿔가다 보면 뭔가 그럴싸한 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 의미를 붙이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걸 뭔가 이런 식으로 아까 이런 벡터랑 뭐 힘, 거리 뭐 이런 개념들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걸 코딩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플립스쿨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리더였고 이제 숙제를 내드렸어요. 매주 해서 그 같은 걸 배웠는데 이렇게 다르게 나와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건 디자이너분이 만드신 건데 되게 좀 딱 직관적이면서도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기본 개념과는 확실히 뭔가 응용한 느낌이 나왔고요. 요거 같은 거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분이 만드셨고 이제 색깔이나 이런 걸 훨씬 더 다양하게 응용을 하셨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이제 트레이스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뭐 한 어레이를 뭐 한 100개 정도, 80개 정도 만들어서 이렇게 끌고 오는 그런 느낌을 만들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물 안에 들어가면 보통 저항력이 생기잖아요. 그 물리를 생각했을 때 그런 느낌을 살려서 이제 밖에 있을 때는 막 통통 튀어다니다가 요 안으로 들어왔을 때 갑자기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계산을 쓰신 거예요.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예시를 드리자면 좀 코드를 조금 갖고 왔어요. 너무 코드가 없는 것 같아서 코드를 좀 갖고 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로스 패턴 알고리즘이라고 위키피디아에 치시면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프레임 카운트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모양이 바뀌게 만들었고 사인, 코사인을 이용을 하면 원이 그려지잖아요. 그런 원리로 구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저는 조금 더 응용을 해봤거든요. 제가 보여드리자면 라이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라이브 코딩 툴인데
제 뒤에 이제 세션을 하시는 분이 저희 인터랙티브 아트랩 랩장님이신데 그분이 조금 더 다양한 예시들을 보여주실 거든요. 저는 맛보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뭘 했냐면 되나? 잠시만요. 이게 지금 사운드에 반응을 하게 제가 만들었거든요. 다시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네. 되죠? 보이시나요? 네, 이게 지금 사운드, 제가 오디오랑 연결을 해놔가지고, 여기 보시면, 좀 글씨가 작은데, 폰트를 좀 키워드릴게요. 하면은, 여기 지금 오디오 인이라고 보이시죠? 이 API를 이용을 해서, 지금 이 오디오에 반응하도록 만든 거거든요, 이 비주얼을. 실제로 음악을 하면 약간 시끄러운 음악을 하면 할수록 더 약간 난리가 나는 네, 이런 식으로 네, 뭔가 내가 하나하나 다 컨트롤하지 않아도 뭐 카메라나 뭐 오디오나 이런 걸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인터랙션을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걸 보여드렸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라고 했을 때 지금 저희가 뭐 당연히 코딩이 많았고 그리고 오디오도 있었고 뭐 카메라도 있었고 뭐 다양한 디바이스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제가 했던 것들 위주로 좀 제가 아는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소프트웨어 진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헤비하게 다루시는 분들이 있고 피지컬 컴퓨팅을 많이 다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피지컬 컴퓨팅 같은 경우는 모터, 뭐 LED 이런 이제 낙뎀 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스튜디오 뭐 미디어 제가 아는 미디어 아트 스튜디오 하시는 분들은 단순한 그냥 모터를 한 막 1000개, 100, 막 10,000개씩 깔아요. 그 앞에다가 이제 좀 이런 굉장히 클린한 뭐 우드 피스라든가 뭐 그런 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재밌는 걸 만들 수도 있고 사실 기술 자체가 복잡하다 그래서 뭔가 엄청난 걸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한 기술, 단순한 모터, 단순한 LED로도 충분히 그럴싸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지점에 왔을 때는 뭐 사실 개발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을 하셨던 분들의 강점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조금 여기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면 웹 코딩으로도 충분히 프론트엔드로도 충분히 많은 걸 하실 수 있고 머신러닝 텐서플로우 JS 나왔죠. 그리고 프로세싱이랑 P5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코드이고요. 이게 자바스크립트 기반도 있고 파이썬 기반도 있고 자바 기반도 있어요. 그래서 UCLA랑 NYU나 MIT 이런 데서 좀 그런 것들 연구를 많이 해서 라이브러리 배포를 하는 편이고요. 오픈소스 커뮤니티여서 사실 이런 커뮤니티에서는 아무래도 아트가 섞이고 또 커뮤니티 운영을 해야 하다 보니까 단순히 개발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디자이너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다큐멘테이션을 적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하는 사람들 뭐 그런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뭐 지금 코드나 개발을 할 줄 알아야만 뭔가 이 커뮤니티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린 항상 열려있다. 약간 그리고 사실 그런 모토로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라이브러리 자체가 뭐 개발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아트나 디자인을 하는데 코드를 이용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내가 굉장히 반복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패턴 디자인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코드를 이용해서 좀 쉽게 그 사람들이 더 멋있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나온 오픈 소스들이다 보니까 좀 굉장히 다양한 직군들을
많이 포용을 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뭐 마이크 오디오, 뭐 웹캠, 그 다음에 프로젝션 매핑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키넥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키넥트, 그리고 아두이노 납땜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모션 디텍터, 뭐 이런 것도 이제 피지컬 컴퓨팅, 이제 디바이스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것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했던 프로젝트를 좀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제가 뉴욕 대학교에서 이제 부트 캠프를 예전에 갔었는데, 그때 썼던 기술 스택이에요. Node.js 소켓을 써서 통신을 하는 걸 썼고요. 프로세싱이랑 P5도 썼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션 매핑, 그냥 이런 프로젝터 이용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도 썼고, 무빙 라이트, 그 실제로 우리가 극장에 가면 보이는 그 콘서트장 가면 보이는 그 막 돌아가는 무빙 라이트 있잖아요. 그것도 써서 한번 만들어 본 게 있었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어떤 엄청난 걸 만들고 싶었다기보다는 최대한 제가 이 부트캠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툴을 사용해보고 싶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촬영했던 건데, 소리가 너무 크네요. 요거는 저게 컨트롤, 제가 이제 만든 저 하얀 공 안에 잠시만요. 너무 시끄러워. 이거 소리는 못 줄이죠. 조금 멈추고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 프로젝터를 써서 이제 했고, 지금 보시면 이 공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저기에 이제 아두이노랑 같이 이제 붙어 다니는 툴 중에 이런 이렇게 조절을 하는 그런 컨트롤러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써가지고 사람들이 컨트롤러를 써서 이 무빙 라이트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프로젝터에 나오는 그 비주얼의 뭐 색깔이나 픽셀이나 이런 거를 조정을 할 수 있게 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뭐 다양한 거를 많이 만들 수 있는데, 네, 제 친구가 와서 보더니 이렇게 UX를 쓰레기같이 만들어놨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전시를 하신다면 좀 관객을 많이 생각하는 거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인터랙티브 아트랩에서 같이 했던 건데, 그 머신러닝 그 텐서플로우 JS를 활용을 해서 그 텐서플로우 JS에서 포즈넷이란 거를 이제 깃허브에 데모로 올렸었는데, 그거를 활용을 했고요. 네, 그거랑 그리고 P5JS를 이용해서 좀 이제 비주얼 그 나타내는 걸 좀 이제 각색을 했고, 그 다음에 웹캠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인터랙션 할 수 있게 했는데, 요거는 네, 이렇게 포즈넷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들 관절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떨어져 있을 때는 그냥 나뭇잎이 내리다가, 실제로 사람들이 같이 어떤 지점에서 만나거나 좀 더 가까이 붙거나 하면 꽃이 내린다, 이런 컨셉으로 만들었던 거고, 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말씀드렸던 툴들이랑, 그리고 플립스쿨을 내년에 그 인공지능, 그 뉴욕대 다른 교수님이 쓴 어떤 깃허브 라이브러리까지는 아니고 이제 데모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인공지능이랑 그분은 아트를 이용해서 좀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걸 다 공유를 하시거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겐 설치물도 그분이 만드신 거고, 그래서 그분의 그런 그분이 이제 올려놓은 튜토리얼들을 좀 같이 스터디 해보는 플립스쿨을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인터랙티브 아트랩은 저희 양재 캠퍼스에서 매주 수요일 만나고 있고, 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 인스타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저희 아트랩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바로 인스타로 연락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네, 딱 맞춰서 끝내가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이쪽 끝에 앉아 있을 테니까 네, 편하게 와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